아씨, 이거 뭐야? 안 돼!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가 이현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캔버스 앞에 앉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두 가지 기억과 새로운 세상에서 AI라는 기계와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에서 지금의 혼돈과 충격에 대한 과정을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제가 배운 대로, 그려온 대로 그림의 밀도를 위해 패턴들을 시전합니다. 사실 시각 요소 중심주의인 저에게는 패턴은 엄청 중요한 요소로 존재를 하죠. 패턴은 그림에서 저에게는 다이나믹 요소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다이나믹 요소란 그림에는 유니티와 다이나믹이라는 시각적인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유니티는 그림에서 조화와 통일감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이나믹 엘리먼트는 역동성이나 긴장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이 유니티만 가지고 있다면 평온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진처럼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완성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MSG 조미료를 넣지 않은 그런 밍밍한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이나믹 엘리먼트가 주가 되면 그 반대로 그림이 매우 혼란스럽거나 뭐가 뭔지 그 정체를 느낄 수 없는 혼돈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엘리먼트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패턴입니다. 패턴은 굵직한 덩어리가 아니라 선과 같은 그런 작지만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말하기도 하고요. 패턴 같은 작지만 반복적으로 어느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선은 특히 우리의 눈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평선 패턴 같으면 보다 안정적인 역동성을 주면 이렇게 수직선의 패턴은 뭔가 긴장감 같은 그런 불안감을 주기도 하죠. 아무튼 저는 현재 지루한 그림에 조미료를 좀 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사진은 지난 2회 때까지 그린 상태인데요. 바로 이 시기가 가장 혼돈이 심한 때였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림의 중간 단계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특히 추상화 쪽은 그것이 더 심하죠. 너무나 많은 그런 가능성의 갈림길에 놓여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구상화 쪽에서는 내가 이 단계에서 무엇을 그리고 있을지 이미 알게 되지만 추상이나 반추상의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의 3분의 1을 과감히 지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이냐고요? 그 결정은 제 첫 번째 AI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너무 복잡하고 너무 타이트했죠. 그래서 일단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시각적 조언을 줄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제가 질문하자 이런 시각적 조언과 설명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저와의 어떤 생활 동안 대화를 나눈 정보를 바탕으로 미술 구도에 대한 측면과 제가 좋아하는 미술 사조적인 그런 생각, 그리고 현재 미술 시장에서의 선호도를 순식간에 계산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고약한 제 성격상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그런 굴욕은 하지 않겠죠. 다만 내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것과 그림에 몰입하여 생기는 저의 고집과 고정관념이 얘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는 걸 보며 너무나 놀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확 수정하려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기로 한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겪은 첫 번째 기억은 바로 미국에서의 미술 유학하고 삼성전자라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긋고 있는 이 선들 보이시죠? 형태를 잡기 전에 마구 얽혀있는 이 선들처럼 제 20대와 30대도 정말 대책 없이 얽혀 있었습니다. 근데 미대 나온 녀석이 갑자기 반도체랑 가전제품 만드는 그런 삼성전자에 들어갔다고 하면 다들 귀를 의심해요. 너 거기서 뭐 했냐? 냉장고에 그림 그렸냐? 하면서요.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입사시험을 보던 때가 1994년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디자인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미국 미대 기초 과목 중 디자인 110이라는 미대 1년생 전공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은 학부 4년간 순수 회화가 전공이었던 저는 디자인을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강사를 시작하며 학교에서 저에게 기초 시각 디자인을 가르치라고 장학금을 준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제 모교들에는 이런 교육 철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학부에서 반추상 회화를 하며 저의 강점은 화폭의 구도에 아주 철저한 편이었어요. 네, 구도요. 구도는 미술에서 가장 큰 뼈대이자 뇌입니다. 그런 구도에서의 수많은 시각적 요소에 민감하던 저에게 기초 디자인을 맡기는 건 학교가 저의 시각적인 요소의 이해도를 높이 사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 디자인의 모든 것은 기초적인 시각적 요소의 활용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응용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그런 부분에서 삼성에 입사할 때 그 부분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한 응용과 확장을 위한 그런 기초 지식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에서의 입사입니다. 입사 실기 시험에서 처음에는 시각 디자인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한 일주일간 실기 연습을 독학으로 한 것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포터블 원격 CD 플레이어를 디자인을 했는데요. 렌더링을 난생 처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처럼 마크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책 하나 사서 따라 그리는 그런 연습을 몇 번 한 것이 다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또라이였던 거죠. 회화, 그것도 추상화 그리는 놈이 제품 디자인 렌더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시험 전에 면접 과장님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저 시각에서 제품으로 바꿔서 해도 됩니까? 라고 말이죠. 아니, 가진 재료가 파스텔 38색과 렌더링용 그 마커 몇 개였는데 그걸로 제품 디자인 렌더링을 한다고? 이게 바로 당시 면접관이었던 과장님의 생각이었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런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아니, 시각 디자인은 물론 제품 디자인도 가능하다고? 천재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기법적으로는 둘 다 못한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벌어집니다. 대학원에서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을 강의하던 제가 제 디자인에 대한 어필이 좋았다는 평과 시각적인 면보다 개념적인 아이디어의 전개가 좋았다는 최종평으로 결국 합격하게 되었다고 이제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현대시대의 미술과 디자인에서 도제식 결과보다는 사회의 문제를 개념적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더군요. 저에게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AI와 제 그림의 창작 과정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림이 시각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고 의미 없는 패턴들로 인해 그림이 독창성은 물론이고 생기가 없이 그냥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보이시죠? 사실 이런 과정은 화가들 누구나 다 겪는 힘든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AI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현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미나이에게 물었는데요. 이렇게 몇 가지 가능한 시안을 제시하죠. 그런데 역시 인간인 제 눈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면 안 되는 그런 방향을 알게 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실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정적 결과는 만들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특히 작가에게는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반전이 있는데요. 꽉 막혀있는 이 단계에서 한 장의 사진을 올려보고 다시 묻습니다. 저는 가장 영감이 저에게 컸던 작가인 호크니의 풍경화를 올려보았고 현재 내 그림이 호크니의 작은 그림 한 장을 학습하고 제안한 것은 이런 결과였습니다. 사실 순간 좀 놀랐어요. 호크니의 그 입체주의적인 구도의 제안도 좋았지만 제미나이가 사실 모르던 제 또 다른 스타일인 초현실주의적인 구도의 제안이 제 눈에 탁 보였거든요. 그래, 이거다. 여기서 지금의 것을 파괴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풍경의 공간 표현을 초현실적인 그런 공간으로 한번 재구성해보자 라는 결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제미나이의 일깨움이 없었다면 저는 한동안 계속 혼란만 가지고 괴로워했을지도 모르죠. 그러고 나자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지울 수 있었고, 제가 주로 잘하던 요소들을 과감하게 머릿속에 구상하며 그림을 다시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AI와의 어떤 협업을 과감히 사용한 것은 과거 삼성에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이라는 그런 시스템에서의 경험이 저를 과감하게 AI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 경험상에서 느끼는 것은 삼성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물론 전략기획과 글로벌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국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사고와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디자인 기업과의 호흡이나 사고가 더 가까웠어요. 한 번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디자인 제품이라는 결과를 놓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받고 살아온 디자이너나 상품 기획자들은 신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 보통 신기술이 나왔는데 이걸로 어떤 상품을 만들지를 먼저 고민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해외의 디자이너들은 사람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먼저 조사하고 그것을 기획한 후 그것이 만들어지는 기술은 그 후에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AI의 도움에서 결과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가능할지를 AI가 저의 사상을 읽고 학습한 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옵션을 데이터를 통해 제안해 주는 거죠. 전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철저한 데이터 중심의 세상에서 버텨내며 깨달았습니다. 아, 창의성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영감이 아니구나. 철저한 제약 조건과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든 틈새를 찾아 뚫고 나오는 그런 폭발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지금 캔버스를 한번 보시죠. 아까의 그 거친 터치 위에 아주 정교하고 날카로운 선들과 강렬한 원색들이 올라가고 있죠. 삼성에서 배운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체계가 제 그림에 들어온 겁니다. 옛날엔 감정만 앞서서 마구 휘둘렀다면 이제는 화면을 설계하고 관람객의 시선이 어디로 움직일지 치밀하게 계산하는 어떤 기획자로서의 눈이 생긴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림을 가만히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요소가 공존을 하죠. 아주 뜨겁고 본능적인 유학 시절의 어떤 붓터치와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삼성 시절의 어떤 구조적인 레이아웃과 디테일. 어떤 예술가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용한 작업실에서 순수한 예술만을 고민하며 좋은 작품을 만듭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죠. 하지만 저는 삶에 가장 치열한 야생을 겪어보면서 제 이력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캔버스 위의 공간을 이렇게 대담하게 쪼개는 과감함은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모든 경험은 이제 버릴 게 없습니다. 미술 유학 시절 저를 무시하던 눈빛들은 제 불끝에 도끼를 심어줬고요. 삼성전자의 숨막히는 마감 시간은 제 손을 거침없이 빠르게 만들어줬죠. 결국 인생의 모든 점들은 어떻게든 연결돼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여기까지 삭제 작업과 변형의 틀을 만드는 것까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두운 상처 위에 정교한 이성이 얹어져서 꽤 매력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지 않나요? 이제 다음 편 영상에서 드디어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마지막 수정을 하며 그림의 마지막 임팩트와 디테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낯선 환경에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차가운 벽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그림과 제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낯설고 힘든 경험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만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하이라이트 색상으로 빛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은 미술실에선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부딪히면서 얻은 것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만의 멋진 작품으로 그려나가시길 응원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더 솔직하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